자, 우리 열량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열량이라고 하는 거는 고온의 물질과 저온의 물질이 접촉을 하잖아. 고온의 물질과 저온의 물질이 접촉을 하면은 이 둘의 중간값에 수렴한다고. 즉 고온의 물질은 온도가 떨어지고 저온의 물질은 온도가 올라가. 이때 이쪽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야.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거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에너지, 그 형태를 우리가 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하는 거야. 단위로는 뭘 쓴대? 킬로칼로리 또는 그냥 칼로리. 음식 먹을 때 우리가 칼로리 조절한다고 하잖아. 거기서 나온 거야. 킬로칼로리 또는 칼로리고, 이게 정의가 어떻게 해석된 거냐면 물 가지고 정의한 거야. 단위에 대해서 정의할 때 어떻게 되냐면 물 1kg을 1도씨 높일 때 필요한 열량, 1kg을 1도씨 높일 때 1kcal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의하거든. 단위가 이렇게 나온 거야. 1kg을 1도씨 높일 때 필요한 열량은 우리가 킬로칼로리를 잡는다. 여기 나와 있죠. 다음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이 고온의 물질이 열을 잃잖아. 그걸 저온이 먹는 거지. 이때 얘가 잃은 열의 양, 잃은 양과 얘가 얻은 양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일치하게 돼 있어. 만약에 100kcal만큼 잃었으면은 100kcal만큼 얻게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야, 내 분필을 꿀 같은 거야. 자, 그래서 여기다 좀 체크를 하면서 갑시다. 열량의 정의부터. 열량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가 다른 물질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하고, 특히 1kcal 정의, 물 1kg을 1도씨 높일 때 필요한 열량, 그리고 잃은 양과 얻은 양은 같더라는 거 기억하시고, 열량이라고 하는 걸 구하는 방법이 있어. 어떤 물질의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하고 온도 변화를 곱하면 이게 열량을 구하는 식이 돼. 기호로 적으면 열량은 Q. 이게 이제 그 양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잖아. quantity. Yes. Q. 비열은 상수라고 해서 constant. 그렇죠? constant. 다음에 질량은 mass. 온도 변화는 이 변화를 이렇게 델타로 표현하거든. 델타 T 이렇게 적어. 온도 변화라는 뜻이야. Q는 CMT라고 하는 식이 정말 유명한 식이야. 너 딴 거 몰라서 그건 알잖아. F = MA는 들어보지 않아요? 하면서 뉴턴이 만든 식 F = MA. 아니면 오메 법칙 V는 I에? 학교 안 다녔니? 아니 F는 MA는 들었는데 F는 MA 들어갔어. 네, 되게 유명한 식이잖아. Q는 CMT 진짜 이 열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식이야. Q는 CMT. 이거 외우기도 좋아. 뭐 시멘트 이렇게 외우든 시암탑 이렇게 외우든. 나는 시멘트로 외우고 있어. Q는 시멘트. C가 비열, M이 질량, T가 온도잖아. 과학 공식은 되게 심플해. 수학이랑 달라. 철저하게 비례 반비례로 만들어. 분자가 2배 커지면 전체 숫자가 2배 되지. 이런 관계를 비례라고 해. 하나가 증가할 때 나머지 하나가 따라서 증가하면 비례라고 해. 근데 분모가 증가하면 전체 숫자가 감소하지 않니? 이런 걸 반비례 관계라고 한다고. 얘네들은 반비례 관계.
이 비례 반비례 관계로 공식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 뭐냐면 열량, 열을 가한 양이 온도 변화가 크면 클수록 열을 많이 가한 거라고. 여기 보면 둘 다 1kg인데 이거 밑에는 참고하 이걸 지우고서 얘는 1kg, 얘는 1kg. 물이 같아 양이. 근데 얘는 온도 얼마큼 변했어? 1도. 얘는 얼마큼 변했어? 2도. 그럼 누가 열을 더 많이 가한 거야? 2도일 때. 그 얘기라고 지금. 그렇게 해서 나온 식이 이거야. 열량은 온도 변화에 비례한다. 온도 변화가 2배 됐다는 거는 열량이 2배 사용됐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1kcal가 2kcal로 표현되어 있지. 맞아? 그래서 열량과 온도 변화가 비례 관계에 있다를 지금 식으로 표현한 거야, 첫 번째가. 응? 온도 변화가 크면 클수록 열량 많이 강한 거다. 이해가? 근데 만약에 같은 온도 변화야. 같은 온도 변화. 얘도 1도씩 증가하고 얘도 1도씩 증가해서 똑같이. 근데 얘는 1kg이고 얘는 2kg이야. 양이 2배 많아. 그럼 2배 많은 양을 같은 온도로 맞추려면 열을 누구한테 많이 가야 돼? 1번이야, 2번이야? 2번인 거지, 그치? 즉 질량에도 비례한다고. 온도 변화를 일으킬 때 질량이 크면 클수록 많은 열이 필요하다 그 얘기야. 그럼 이제 요거 비교해봐. 얘랑 얘 비교해보자. 둘 다 1도 증가시켰지. 둘 다 1도씩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물이 얘는 1kg, 얘는 2kg, 2배 많아. 그러니까 열량도 2배 사용됐다 그 얘기야. 이해가? 그래서 이 질량에도 비례하더라를 식으로 쓴 거라고. 열량은 온도 변화가 크거나 또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 그 얘기야. 그럼 C는 뭐냐? 이건 물질마다 달라서 그래. 예를 들면 1kg을 1도씩 높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이라고 하면은 값이 1이야. 열량이 1이야. 그럼 이 비열값이 몇이 나오냐? 1인 거야. 이게 상수거든, 상수. 물질마다 갖고 있는 값인 거야. 하나 더 해볼게. 식용유잖아, 식용유. 식용유, 물 말고 식용유는 1kg을 1도씩 높일 때 필요한 열량이 0.4밖에 필요하잖아. 0.4밖에 필요하잖아. 그러면 이 C 값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0.4인 거야. 예? 그 물질마다 다르다고. 식용유면 이 비열이라고 하는 값이 0.4가 나오는 거고, 철의 경우는 이게 0.11인가 그래. 0.11. 즉 1kg을 1도씩 높일 때 필요한 열량이 얘는 0.11만 있으면 된다고. 이해가? 비열이라고 하는 게 물질마다 다 다른 값인 거야. 비열이 제일 큰 게 물이야. 물이 1. 나머지 물을 다 잡아야 돼. 자, 그럼 요거 봅시다. 가랑 나를 비교하면 열량에 있어서 누구의 효과를 알 수 있어? 온도 변화의 효과를 알 수 있지. 그럼 여기를 체크해봐. 온도 변화. 가랑 나를 비교하면 온도 변화야. 두 번째, 가랑 간을 비교하면 얘랑 얘 비교하래. 질량. 그렇지. 질량이지. 그럼 가랑 간은 질량. 질량에 대한 효과를 본 거고. 나랑 달을 비교한다는 거는 질량이 크면 온도가 덜 변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질량이 크면 온도가 덜 변한다. 반비례 관계지.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 이것만 보면 돼. 이 나랑 달을 비교한 게 뭐냐면, 하나 좀 잔소리해보자. 아까 우리가 지금 Q는 CMT 보고 있지. Q는 CMT 보고 있잖아. 얘네 둘이 지금 누구와 누구 관계야? 온도 변화와 질량 관계 아니야? 그럼 식을 변형한 거야. 온도 변화를 딱 냅두고 이걸 반대로 넘기는 거지. 이렇게. 그럼 온도 변화와 질량은 반비례한다고. 그걸 표현한 거야. 온도 변화와 질량은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Q는 CMT인 거야. 지금 옆에 문제 풀어봅시다. 339. 책이 다 풀려서 프린트로 있잖아요. 맞네. 옆에 있는. 맞다. 그래서 우리 이걸로 하기로 했지. 너 그때 프린트 가져갔니? 네. 테이블에 있는 거? 그거. 이거네요. 그거 할게. 근데 그 2%.
여기 5%. 몇 준비? 32, 130. 그럼 내용은 똑같아. 이거 지금 우리 연령 한 거야 이거. 연령. 네. Q는 CMT. 아, Q는 CMT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한 거고, 질량이 많을수록 많은 열량 필요하다. 온도 변화를 크게 일으키려면 역시 열량이 많이 필요하다. 그 비열은 물질마다 다르더라. 물은 1, 식용유는 0.4, 철은 0.1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둘을 비교하면 물은 1도씨 높일 때 1이라는 열이 필요하고 식용유는 0.4만 필요하잖아. 그럼 누가 데피기 쉬워? 식물. 식용유가 데피기 쉬운 거지. 이 정도는 알지? 0.4만 가해도 얘는 1도씨가 되는 거잖아. 특히 철은 0.11, 물에 대해서 10분의 1만 가열하면은 1도씨가 증가한다고. 그래서 철로 된 미끄럼틀이 겁나 뜨거운 거야. 미끄럼틀 타봤냐? 플라스틱으로 된 미끄럼틀 말고 철로 된 미끄럼틀 겁나 뜨겁거든. 그 이유가 이거라고. 비열이 잡아서 금방금방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엄청 뜨겁다. 내가 알기로 잘못하면은 한여름에 타면 화상 입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화상이도. 너무 뜨거워. 달걀 중인데 뭐. 하여튼 요게 이제 열량에 대한 얘기고요. 나 영어 중에 비열을 내는 비야. 계속한다. Q는 CMT. 한글은 아까 적어졌으니까 지금 말로만 할게. Q가 열량이었어. C가 비열. M은 질량. 델타 T는 온도 변화. 몇 도 바뀌었냐를 보는 거야. 몇 도 바뀌었냐. Q는 CMT인데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게 비열이야. 비열. 비열을 그냥 구하래. 그럼 20을 변형해 갖고 C만 남기면 돼. C만 남기면 이제 어떻게 되지? MT분의 Q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내가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비열의 단위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비열의 단위.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배치하면 비열의 단위야. 또 Q의 단위가 아까 뭐였지?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가 단위였지? 맞아? 그럼 분수로 표현하면 질량의 단위는 뭐였어? 킬로그램. 온도의 단위는 뭐야? 도시. 이게 단위라고. 근데 단위를 이렇게 두 줄로 안 쓰지 보통. 옆으로 누인단 말이야.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이게 비열의 단위라고.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알겠어? 이거 봐.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왜 비열의 단위가 이건지 알겠어? 얘는 뭐야? 비열은 물질마다 서로 다르다라고 했는데 물의 비열이 1이고 나머지 여기 써있어. 물의 비열이 1, 그럼 철이 0.11, 식용유가 0.4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물질마다 비열이 다르다. 거기서 체크하자. 물질마다 다르다. 그럼 이거 되게 중요해. 비열이 크면은 온도가 잘 변해 안 변해? 비열이 크면 온도가 잘 안 변해. 열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요것만 체크해. 비열이 크면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밑에 있던 건 아까 설명했던 거니까. 설명한 거. 이거만 설명했구나. 질량이 크면은 가열을 하더라도 온도가 팍팍 변하지 않고 이렇게 변하지? 양이 많아서 그래. 그럼 얘는 가열을 했더니 빨간색은 급격하게 온도가 잘 올라가. 파란색은 더뎌. 비열 차이라고 비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시경이고 비열이 작으니까 조금만 가열해도 온도가 확확 변한다고 얘기해. 그래서 이 그래프만 봐도 누가 비열이 큰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여기 이제 그 얘기거든. 만약에 A랑 B가 같은 양이었어. 같은 양. 같은 양이면 뭘 비교할 수 있어? 비열을 비교할 수 있다고. 얘는 온도가 확확 변했지. B는 더디지.
그 비열이 누가 큰 거야? B가 큰 거라고. 온도가 잘 안 변한 거. B가 비열이 큰 거다. 그래서 여기서 비열은 B가 크다. 여기다 체크해놓고. 비열과 우리 생활 얘기 나왔지? 아까 물의 비열이 몇이라고? 1. 이 물의 비열이 몇이야? 0.19. 거의 0.2지, 0.2. 5배 차이나? 5배 차이. 이게 육지, 바다. 그러면 요 녀석들의 비열이, 바다는 이제 물이니까 대충 1로 보자고. 육지는 모래로 돼 있다고 하고 대략 0.19, 0.2로 볼까? 비열이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는 1도 높일 때 필요한 열이 바다가 5배 더 큰 거야. 맞아? 햇볕이 쨍쨍 쬐면 육지도 가열되고 바다도 가열되는데 같은 열을 공급하지. 같은 열을 공급하면은 누가 온도가 확확 변해? 육지가 확확 변하겠지. 바다가 1도씩 증가하면 육지는 5배 해당하는 5도씨가 증가할 거라고. 같은 태양빛에 의해서. 맞아? 이런 식으로 비대칭적으로 가열되면은 육지는 낮에 육지는 뜨겁다. 육지는 뜨겁고 바다는 상대적으로 차. 맞아?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열의 움직임에 대해서 대류를 배웠단 말이야. 대류. 뜨거운 건 상승하지. 뜨거운 공기는 상승하려고 하잖아. 또 육지가 뜨겁기 때문에 공기가 상승하고, 상승기류라고 부를게. 공기가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바다는 차기 때문에 공기가 내려오려고 한다고. 대류에 의해서. 이걸 하강기류라고 하지.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있을 때 여기 있는 공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공기의 양이 부족해져. 여기는 공기가 내려오면 공기 양이 많아지지? 그럼 자연의 섭리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준단 말이야. 나눠준다고. 그럼 여기 공기가 많고 적으니까 이런 식의 공기 흐름이 생긴다는 거지. 이게 바람이야, 바람. 이렇게 해서 바람이 부는 건데, 바람이 지금 육지에서 불어, 바다에서 불어? 바다에서부터 불고 있지. 그래서 이 바람의 이름을 해풍이라고 한다고. 해풍.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낮에는 해풍이 부는 거야. 낮에는 해풍이 부는 거야. 근데 밤을 볼게. 밤. 육지와 바다가 있을 때 이제 춥잖아. 차면 온도가 식을 때 얘가 5배 빨리 식는 거야. 얘가 5배 빨리 식는다고.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뜨겁고, 얘가 상대적으로 뜨겁고 얘가 상대적으로 차다가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또 바다 쪽에서 공기가 상승하고 육지 쪽에서 내려오면서 이런 흐름이 생긴다고. 그렇지? 이 바람은 육지에서 보니까 무슨 풍이라고 할래? 밤에는? 육풍. 그렇지. 그래서 해풍과 육풍이 바로 비열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륙풍. 알겠냐? 외우기 쉽게 이렇게 기억해. 낮에 떠있는 얘가 뭐야? 해풍. 전혀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어. 그렇게 외우라고. 낮에 해가 떠있으면 해풍. 알겠죠? 하나만 똑바로 외우면 나머지는 육풍 하면 되잖아. 됐고. 해풍 설명드렸고요. 보일러 배관이나 찜질팩 얘기 나오는데, 이 보일러라고 하는 게 열을 담아서 그 보일러 장치가 이제 연소시키는 거잖아. 그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머금 넣다가 방으로 쏴주는 거지. 그게 보일러지. 그럼 열을 전달하는 그 매체는 비열이 커야 유리하다고. 여기서 열을 잔뜩 머금고 일로 갖고 와서 뿌려줘야 따뜻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보일러 내 배관 안에는 뭐가 차 있다고? 물이 차 있다고. 식용유 흘려주는 게 아니고 물을 흘려준다고. 물이 비열이 크니까 열을 전당 잘한다. 그럼 찜질팩은 근육통 있을 때 어떤 고무 튜브에다가 찰랑거리는 액체, 즉 물을 따뜻하게 데펴갖고 이렇게 지져본 적이 있어? 네.
영감님만 하는 거냐? 자, 이거. 아니, 찜질을 안 해봤어? 찜질방 물 말고 다른 거 물 말고 딱 올라가고? 얼음 그래, 그 추울 때는 얼음, 그 냉찜질도 하고 온찜질도 하는데 온찜질 할 때는 보통 사용하는 게 따뜻한 물이야. 따뜻한 물. 따뜻한 그 물을 데펴갖고 그 물로 지진다고. 아.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돼. 뜨끈뜨끈한 철을 갖다 대면 10배 빨리 식는다니까? 아까 철의 비율이 0.1이었잖아. 물의 비율이 1이고. 물로 지지면은 뭐 10분 동안 지질 수 있었던 게 철로 지지면 1분 하고 끝이라고. 그러니까 찜질팩 안에는 비율이 큰 물을 넣는다고. 오랫동안 찜질하기 위해서. 난 그 찜질팩이 집에 있어서 아는데. 그 핫팩 이렇게. 됐고. 그럼 뚝배기. 네 대가리. 뚝배기 먹어봤어? 아, 뚝배기를 먹으려고 그러는 게 좀 이상한데. 뚝배기에 끓인 뭔가를 먹어봤어? 신기한 게 이 데핀 상태에서 식탁으로 가져와도 보글보글 끓고 있지. 비율이 커서 그래. 열을 머금고 있는 거야. 열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끄집어내도 좀 유지가 돼서 계속 끓고 있는 거지. 근데 철로 된 냄비, 뭐 양은 냄비 같은 거라고 쳐봐. 양은 냄비에다가 끓여갖고 내놓으면 바로 식지. 바로 끓는 게 사라진단 말이야. 왜? 그 금속이기 때문에 비열이 작아. 0.1 수준. 금방 식는단 말이지. 뚝배기가 물론 가열하는데 오래 걸려. 가열하는데 오래 걸리지만 그렇게 오래 걸려서 가열을 해놓으면 오랫동안 그 따뜻함이 유지된다고. 그게 이 뚝배기예요. 옆에 문제 풀고 잠깐 쉽시다.